원자번호 3번 리튬은 주기율표상에서 등장하는 첫 알칼리 금속입니다. 리튬은 순물질이 아닌 화합물의 형태로 지각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리튬의 발견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스웨덴의 화학자인 요한 아우구스트 아르프 베손입니다. 아르프 베손은 당시 스웨덴에서 발견된 페탈라이트, 우리말로는 엽장석이라고 불리는 암석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엽장석은 마치 잎사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아르프 베손이 정량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페탈라이트는 80%의 실리카, 17%의 알루미나, 그리고 3%의 알칼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를 이루는 알칼리가 어떤 금속 원소와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소듐이나 포타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전달받은 아르프 베손의 스승이자 스웨덴의 유명한 화학자인 베르셀리우스는 이것이 새로운 알칼리 금속 원소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베르셀리우스나 아르프 베손은 이 알칼리로부터 순수한 금속 원소를 순물질의 형태로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알칼리에는 새로운 금속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동료인 프랑스 화학자 베르톨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원소의 발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알칼리 금속인 소듐과 포타슘과는 달리 새로운 금속 원소가 식물이 아닌 암석으로부터 발견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모양인데요. 여기서부터 리튬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베르셀리우스는 원소를 라틴어 이름으로 만들고 그로부터 원소 기호를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라틴어 이름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는 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리소스에서 온 글자와 금속 원소의 전미사인 IUM을 더해서 리튬이라는 새로운 원소 이름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이름은 로망스 어군 언어에도 퍼져서 프랑스어로는 리튬,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로는 모두 리디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리튬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제공한 그리스어로는 리디오라고 부르게 되지요. 동일한 이름은 게르만 어군에도 퍼지게 되고 독일어로는 리튬을 리티움 혹은 리티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달리 불리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어로는 리튬, 영어로는 리티엄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베르셀리우스가 살았던 스웨덴에서는 리튬을 뭐라고 부를까요? 스웨덴어로 리튬은 리티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어에서는 리튬을 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원소 이름과 철자를 잘 생각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리튬이라는 철자의 LITHIUM, 이 철자가 그대로 모두 보존된 이름은 모두 게르만 어군의 언어들이고 특별히 프랑스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속 원소의 전미사인 IUM이 IO로 바뀐 언어는 그리스어가 있고요. TH라는 철자가 T로 바뀌게 된 케이스는 스웨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언어는 로망스 어군인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가 있고요. 러시아어는 키릴 문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IUM에 해당되는 어미는 이그랏거에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고 TH에 해당되는 것은 때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소 이름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툴륨을 예로 들어볼까요? 원소 툴륨의 철자는 THULIUM 이렇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어, 네덜란드어,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에서는 이 철자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어미만 바뀌게 되고요. 스웨덴어에서는 TH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보이게 되고 러시아에서는 이와 같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즉 라틴어 이름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전자되는 원리가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전자 원리를 잘 기억한다면 외국어 이름들을 유추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어로는 리튬을 리티우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리티우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일본의 난학자인 우다가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원소의 이름은 그가 1837년 낸 번역서인 세미카이소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책 세미카이소는
영국의 화학자인 윌리엄 헨리가 1799년에 출판했던 Elements of Experimental Chemistry라는 책에 독일어판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책을 다시 일본어로 번역한 책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어로부터 이 책을 번역했다는 그 흔적은 바로 책 이름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어로 화학을 헤미라고 하는데 당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다가 요한은 새로운 이 학문을 어떤 번역으로 부르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바로 음차를 해서 네덜란드어인 헤미에 가장 가까운 일본어 세미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번역어 세미는 메이지 시대에 계속 쓰이다가 나중에 가가크라는 새로운 번역어에 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세미 카이소에 보게 되면 우다가 요한은 이 리튬이라는 원소를 한자어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에다가 가타카나를 붙여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리치우무가 됩니다. 절대로 이익을 아는 까마귀 어머니 이런 식의 의미로 쓴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한국으로 전래되어서 한국어에서는 리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국외음화 때문에 리튬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이 리튬을 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금속을 의미하는 쇠금자 부수에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마을 리자를 합친 글자가 되겠습니다. 리튬의 첫 발음인 리가 마을 리자의 중국어 발음인 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원소 기호 문자를 창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의 원소 기호는 왜 Li일까요?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리튬의 라틴어 이름 첫 글자가 L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의 그리스어 어근인 리소스는 다른 과학 용어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은 영어로 lithography라고 하고 지구과학에서 암석권을 lithosphere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이라는 어근인 리소스를 잘 기억해 주시고 라틴어 이름의 다른 언어로의 전자 원리를 생각하신다면 여러 가지 언어로 리튬이 어떻게 불리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